저기 할머니, 할머니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가 허름한 내복 위로 걸려있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안쓰러웠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얼어 있었고 메마른 핏기 없는 입술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순간 막장 드라마에서 봤던 불쌍한 할머니를 쫓아낸 가족. 이런 나쁜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할머니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보야, 어디니? 우리 아들. 할머니는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맨발이 드러난 발목은 이미 시퍼렇게 얼어 있었고 떨리는 손가락은 마치 나뭇가지처럼 비틀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동설안의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구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공감과 소통을 위한 댓글과 구독 부탁드리며 복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0년 전 겨울, 서울은 기록적인 한파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혹한 속에서 거리의 사람들은 두터운 패딩으로 중무장한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도로변에 쌓인 눈더미는 꽁꽁 얼어붙어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매서운 칼바람은 지나가는 이들의 뺨을 사정없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면 설날 연휴가 다가옵니다. 명절이라고 편하게 쉴 수 있겠다는 생각보다는 학원 보충 수업 숙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찝찝함에 수민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오늘은 보충 수업 빠지면 안 돼? 엄마가 너무 걱정된다. 퇴근길 식당 주방에서 딸에게 전화를 거는 김경숙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번 시험 꼭 잘 봐야 하잖아요. 더 늦기 전에 성적 올려놓을게요. 13살 수민이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은 모두 고급 승용차나 대형 SUV에서 내리는데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때때로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강남의 한 입시학원 앞. 수민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낡은 패딩 점퍼에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이곳은 학원비가 비싸기로 유명했지만 성적 상위 1%는 장학생으로 선발한다는 말에 지원했었습니다. 다행히 시험에 합격했고 덕분에 학원비를 반액만 내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김수민, 너 이번에도 장학생 자격 유지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 교실에 들어서자 담임 강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모의고사에서 5점이 떨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시험은 꼭 장학생 자격 못 지키면 전액 내야 하는 거 알지? 현실은 냉정하단다. 수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작은 웃음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대부분 강남의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고 수민이처럼 반지하 단칸방에 사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밤 9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나온 수민이는 추위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학원 앞에는 다른 아이들을 기다리는 고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문득 낯선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한 실루엣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내복 차림의 할머니가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휘청거렸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묶이지 않은 채 어깨까지 늘어져 있었고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마치 눈발처럼 보였습니다. 저기, 할머니? 수민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가 허름한 내복 위로 걸려있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안쓰러웠습니다. 순간 막장 드라마에서 봤던 불쌍한 할머니를 쫓아낸 가족. 이런 나쁜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할머니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영호야. 영호야. 우리 아들. 할머니는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맨발이 드러난 발목은 이미 시퍼렇게 얼어 있었고 떨리는 손가락은 마치 나뭇가지처럼 비틀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고 할머니는 그 소리에 놀라 비틀거렸습니다.
수민이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김수민,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학원 차량에서 내린 담임 강사였습니다. 그는 수민이를 향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선생님, 이 할머니께서 많이 아파 보이세요.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너 지금 장학생 자격 위태로운 거 잊었어? 빨리 가서 공부나 해. 이런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수민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할머니를 이대로 두고 갈 순 없을 것 같아요. 같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강사는 할머니를 힐끔 보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노숙자 할머니 같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혀를 차며 차에 올랐고 차량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수민이는 자신의 패딩 점퍼를 벗어 할머니의 어깨에 둘러들였습니다. 순간 찬 공기가 교복을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근처 파출소에 도착하자 경찰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사는 이명희 여사였습니다. 수백억 원대 재산가였고 임상욱 회장의 미망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이 할머니를 찾으려고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1시간 후 파출소에 달려온 임 여사의 아들 영호 씨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당황한 표정의 간병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간병인 분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 추운 날 우리 어머님을 도와주셔서. 할머니의 아들은 수민이의 허름한 차림새를 유심히 살폈고 곧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생, 혹시 이 근처 학원 다니니? 네. 멘토스 학원요. 거긴 우리 딸도 다녔는데. 학비가 만만치 않은데. 패딩을 어머님 빌려주느라 내 꼴이 말이 아니구나. 고맙다. 이명호 씨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건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그 순간 조용히 있던 이명희 여사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 우리 손녀랑 닮았구나. 지선이 같아. 이명호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선이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딸이었습니다. 이명희 여사의 치매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파출소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이명희 여사는 점점 더 또렷한 정신을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손녀 지선이를 닮았다는 말을 한 후 그녀는 수민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민이가 같이 집에 안 가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아. 아니, 학생.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수민입니다. 수민이. 너만 괜찮으면 너희 어머니께 내가 연락드려도 괜찮겠니? 시간이 많이 늦어서. 어머님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 같고. 미안하구나. 수민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수민 엄마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리고 통화하는 내용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수민을 지선이라고 부르며 할머니가 맛있는 갈비찜 해줄게 배고프지 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수민이라고 해요. 저희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갈비찜 생일날 해주시는데 정말 맛있어요. 말씀만 주셔도 정말 따뜻하고 감사한 말이네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수민이를 정말 손녀로 생각했는지 집에 같이 가자고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수민이를 기다리던 수민이의 어머니도 통화 후에 파출소로 왔습니다. 할머니 상태를 보더니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생각난 수민 엄마는 할머니에게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집에 가요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아들 이명호 씨를 살짝 쳐다보고 끄덕거렸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 수민과 수민 엄마는 할머니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집은 엄청나게 크고 좋았습니다. 할머니가 잠이 든 걸 보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온 모녀는 좋은 일을 했으니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뿌듯해했지요.
잠이 들 시간이지만 수민이는 숙제를 하지 못해 밤을 새서 숙제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멘토스 학원에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명호 씨가 직접 학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김수민 학생이 어제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셨더라고요. 그런데 CCTV를 보니 담임 강사 선생님께선 못 본 채 가시던데. 담임 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날 밤 있었던 일이 이명호 씨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학생은 타의 모범이 되므로 학생이 원할 때까지 제가 학원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잠깐 저 좀 보시죠. 이명호 씨의 말에 강사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명호 씨는 학원 이사짐이었습니다. 담임 강사는 그 사건으로 인성에 대한 의심을 받아 학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밤에 은혜를 갚으려는 듯이 학원비가 해결되고 자신을 볼 때마다 면박을 주던 강사도 교체되어 수미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명희 여사는 수민이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치매로 불안정할 때는 특히 수민이를 찾아서 이명호 씨는 수민이의 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특별 과외를 신청하고 할머니의 집에서 하루 몇 시간 정도씩 과외를 받으며 머물러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밤 받은 수민 엄마의 전화번호에 다시 연락해 은혜를 갚고 싶다는 핑계로 몇 번 불러 밥을 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치매 걸린 할머니의 집착 때문이었지만 가끔 할머니가 제정신이 와서도 수민이가 지선이 같다며 자기 손주해달라고 조르는 모습을 보고 가족이 적어 외로웠던 두 모녀에게 오히려 행복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지선이가 못다 핀 꿈을 이 아이를 통해 피워보고 싶구나. 이명희 여사는 가족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로 수민이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명희 여사의 제안으로 수민이네 가족의 생활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방은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로 바뀌었고 수민이의 어머니는 더 이상 긴 시간 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할머니의 간병인을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받아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그리고 할머니가 언제 가실지 몰라 심신의 안정이 필요해 괜찮으면 아래층 아파트를 임시로 수민이와 어머니가 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호의를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수민이의 어머니가 걱정스레 말씀하셨지만 이명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처음으로 아니, 지선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보이세요. 이건 우리 가족에게도 큰 선물입니다. 사실 교통사고로 딸만 잃은 게 아니고 부인도 잃었던 이명호 씨는 수민 엄마와 가끔 만나며 좋은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핑계를 대고 두 모녀를 챙기려고 하였습니다. 이명희 여사는 종종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수민이를 지선이와 혼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수민이는 따뜻한 미소로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민이뿐만 아니라 수민이 어머니도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수민이에요. 오늘은 제가 할머니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할머니는 웃으며 소녀로 변해 어릴 적 할아버지와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수민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학업 성적은 날로 향상되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명희 여사의 지원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수민이는 결코 공부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이명희 여사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할머니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질 때마다 그날의 추억을 새롭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클래식 음악회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명호 씨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진행되고 있었지만 수민이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겨울, 이명희 여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수민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수민이가 곁에 있을 때면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너를 기억하는 것 같구나. 이명희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민이는 눈물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어느 추운 겨울날 이명희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수민이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명호 씨는 수민이에게 한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이명희 여사가 정신이 또렷하던 시절 써두었던 편지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전달받은 봉투 안에는 이명희 여사의 일기장과 함께 수민이를 위한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민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아직 너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단다. 그날 밤 꽁꽁 얼어붙은 거리에서 네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 빛이 되어주었구나. 지선이가 떠난 후 나는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단다. 하지만 하늘은 나에게 너라는 선물을 보내주었지. 네가 지선이와 닮았다고 생각한 것은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었어.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지선이와 똑같았단다. 이제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어가고 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의 기억만큼은 선명하게 남아있구나. 추운 겨울밤, 네가 벗어준 그 낡은 패딩 점퍼의 온기가 아직도 내 어깨에 남아있는 것 같아. 수민아,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지선이가 못다 핀 꿈을 내가 이뤄주길 바란다. 하지만 그것이 너에게 부담이 되진 않았으면 해. 네가 가진 따뜻한 마음 그대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나는 곧 많은 것을 잊겠지만 내 마음만큼은 영원히 너를 기억할 거야. 영희 할머니가. 그리고 얼마 후 수민이의 엄마는 할머니의 아들과 결혼해 정말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고 수민이는 진짜 가족이 많이 생겨 더 행복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민이는 의과대학에 입학해 우수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왜 의사가 되려고 물어보면 망설이지 않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의사의 꿈을 품게 된 것은 한 분의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다른 일을 향한 사랑만큼은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분의 사랑이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의대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밤샘 실습과 끝없는 시험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해부학 실습실에서 밤을 새울 때면 이명희 할머니의 편지를 꺼내 읽곤 했습니다. 3학년이 되어 처음 병원 실습을 나갔을 때 수민이는 신경과를 자신의 길로 정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 병동에서 보낸 시간은 그녀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 학생, 왜 하필 치매를 연구하고 싶은 거죠? 더 전망 좋은 분야가 많은데? 지도교수의 질문에 수민이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기억은 잃어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학으로 지켜내고 싶습니다. 졸업반이 되어 의사국가고시를 준비할 때 수민이는 특별한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감정 기억과 공감 능력 보존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이 논문은 후에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공의 과정에서 수민이는 자신만의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더불어 음악, 미술, 운동을 결합한 통합 치료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환자의 감정과 공감 능력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수민이는 할머니의 아들과 함께 이명희 여사의 이름을 딴 이명희 기념 치매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치료기관이 아닌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센터에는 메모리 가던이라는 특별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는 이 정원에서 환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져도 꽃향기와 함께하는 순간의 행복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사랑을 이제는 제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치료센터가 아닙니다. 사랑과 기억이 만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센터 개원식에서 수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객석에는 이명호 씨가 앉아 있었고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후 겨울 또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명희 기념 치매센터의 원장실에서 수민이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접수실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수민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한 소녀가 노인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길을 잃으셨더라고요. 여기가 치매 치료하는 병원이라고 해서. 수민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전 그날처럼 또 한 명의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차부터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수민이는 소녀의 낡은 패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다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년 1월이면 이명희 기념 치매센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따뜻한 겨울밤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에서는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행사장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패딩 점퍼 한 벌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수민이가 이명희 여사에게 둘러드렸던 바로 그 패딩 점퍼입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있습니다. 사랑은 기억을 잃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겨울밤의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수민이는 이제 자신이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명희 여사는 비록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사랑은 이렇게 시간을 넘어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한 겨울밤의 우연한 만남이 만들어낸 기적은 이제 더 큰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올 한 해 행복한 채널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